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맥의 원리의 예로서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라면은, 이 강화물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행동이 만약에, 그 수학 숙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수학 숙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강화물을 주는 거, 이게 이제 해야지 바로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동 치료에 대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블로프의 어떤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행동 상담의 어떤 기법들은 우리가 상담이나 아니면 학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지금도 응용하고 있고, 또 그 효과들도 연구에 의해서 많이 입증이 되기는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인권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 왓슨의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행동주의 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효과성이 여러모로 이제 입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상당 기법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학교에 보면 벌점 주고 아니면은 그 칭찬 스티커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행동주의 치료에, 행동 치료에서 이제 착안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상담 기법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혐오 기법이 있어요. 우리 책에도 혐오 기법이 나와요. 책에는 218페이지에 혐오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혐오 기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적응한 행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화학물을 준다거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화학물의 어떤 뭐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혐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화학물이 그러니까 잘못되면 중독되면 어떻다, 뭐 담배 같은 거 이 니코틴이 중독되면 어떠하다라고 막 여러분들 그 담배 가게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혐오 기법이에요. 혐오 기법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이 방법이거든요. 혐오 기법. 그래서 화학물 시청각 자료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너무 끔찍하고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 기침 나네요. 갑자기. 혹시 그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시험 보러 가면 왜 사고 났는 장면 막 이렇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통 이 교육하면서 막 엄청나게 큰 사고 났는 거 막 차 다 부서지고 사람 막 다 죽어가는 이런 사진, 그 시청각 자료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한 30년 전인데 그래서 너무 끔찍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차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자료,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라든가 과잉 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혐오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어떤 그 치료 요법으로 구토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제 술병만 봐도 진저리가 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강박증이라든가 뭐 약물 중독, 도박 뭐 이런 것들을 혐오 치료를 통해서 상담하는 뭐 이게 이제 그 혐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혐오 기법은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뭐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한다고 정말 이상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줘가지고 그 아동학대로 이제 그 경찰 조사도 받고 경찰에서 처벌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기법은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둔갑법이라는 게 있어요. 왈프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불안과 병존할 수 없는
이완을 연합시켜서 불안을 감소하거나 소거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체계적 둔갑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에서 나중에는 이제 100%까지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뱀을 되게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냥 뱀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뱀을 이렇게 보여주면, 만약에 이제 뱀에 대한 혐오증이 있다라면 그렇게 이제 뱀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바로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책에는 예, 21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는 거, 조금씩 이렇게 노출되는 거. 만약에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한다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강아지, 안 무서운 강아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에서 불안 0%에서 전혀 안 무서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까지 이렇게 100%까지 가는, 이게 이제 체계적인 둔감법이다. 천천히 이제 좀 둔해지는 거, 그 무서움이 좀 불안해서 둔해지는 그런 게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출법인데요. 217페이지 있습니다.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는 거죠. 특정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거 있고, 급진적인 노출법. 그래서 이제 홍수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천천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첫날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 누른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천천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점진적인 노출법 말고 홍수법, 급진적인 노출법이 있죠, 그죠? 홍수법은 바로 이제 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막 강박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손을 막 계속 손이 뭐 묻었다 하고 계속 씻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화장실에 그 지저분한 부분 뭐 이런 그걸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안 생기는 거, 이걸 이제 통해서 병을 치료하게 되는 거, 강박증을 치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지고 나면 계속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확 대고 있는 거죠. 쭉 이제 막 그걸 닦는 거죠. 손으로 닦아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걸 보여주고 손을 못 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노출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홍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모델링이고요. 218페이지에 우리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은 다른 말로 행동 조성이라고 하죠. 세분화된 목표 행동에 접근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특정 행동을 학습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하나씩 이제 해 나가서 마지막에, 그래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엄마까지 가는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강화를 받으면서 이걸 잘할 때 계속해서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형이라고도 하고 행동 조성이, 우리 책에서는 지금 행동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조형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행동 조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내가 이제 멋있게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해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 수영을 잘하는 이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이제 행동 조성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하나씩 하는 행동마다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향하게 되는, 목표 행동에 근접하게 되는 이걸 이제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큰 경제. 토큰 경제는 우리 책에는 토큰 보상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토큰이나 교환권을 강화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이게 효과적인데요.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뭘 잘하면은
토큰을 주고, 그리고 이걸 이제 토큰을 나중에 뭐 다른 선물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토큰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면 상점, 벌점 뭐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이제 잘하면은 이제 그 상점을 한 개 주는 거예요. 그럼 상점 5점 이상 되면 뭐로 바꿔준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군인이라든가 뭐 가끔 학교의 학생 이런 거에 행동 수정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교도소의 범법자라든가 뭐 교도소 범법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것들을 딱딱딱딱딱 사오면 나중에 그 가석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아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다른 거는 뭐 정적 강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입니다. 우리 이 행동 치료의 상담 과정은 내담자의 문제를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이 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상담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하고 상담의 효과를 평가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상담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행동 치료에 대해서 여기 마치도록 하고요. 가장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그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차이점 하고, 그리고 상담 기법 중에서 단계적인 동감화, 그 다음에 노출법 그리고 토큰 보상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토큰 경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수업은 해보면 알지만은 특히 이제 이 행동 상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 생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사람을 너무 그 동물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환경에 완전히 지배되는 그런 인간으로 보는, 인간을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동물과 똑같은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이제 전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행동 중심적인 치료, 행동주의 치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